온달은 고민을 길게 할 필요가 없었어. 그가 깊은 생각에 잠겨 있을 때 눈앞에 예상치 못한 사람이 나타났으니까. 바로 푸른 머리를 휘날리는 평강이었어. 온달은 그녀를 보고 깜짝 놀라며 물었지. 왜 왔어? 평강은 살짝 삐친 듯한 표정으로 말했어. 왜 안 불렀어? 온달은 피식 웃으며 퉁명스럽게 말했어. 넌 정치하느라 바쁘잖아. 이젠 전장이 내 놀이터가 아닌 줄 알았지. 평강은 장난스럽게 눈을 가늘게 뜨고는 그의 말을 받아쳤어. 나도 삼조고 전사야. 까먹었어? 너무한 거 아냐? 그 말에 온달도 피식 웃음이 나왔지. 그녀와의 수많은 전투와 추억이 순식간에 머릿속을 스쳐갔어. 그래, 우린 삼조고 전사였지. 평강이 돌아왔다는 소식이 병사들 사이로 순식간에 퍼지자 개마무사와 삼조고 전사들의 사기는 그야말로 하늘을 찌를 듯이 높아졌어. 역시 삼조고 전사는 푸른 머리의 평강과 붉은 머리의 온달이 함께 있을 때 완벽해지는 법이었지. 온달과 평강은 간단히 작전을 논의했어. 북주군의 후방 보급선은 평강이 유격전을 펼쳐 철저히 끊어놓기로 했지. 그녀의 기동전은 고구려에서도 독보적이었으니까 후방은 맡길게. 잘 부탁한다. 온달이 말하자 평강은 자신만만하게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 걱정 마, 내가 누구야? 삼조고 전사잖아. 그렇게 평강은 푸른 머리를 휘날리며 곧장 군대를 이끌고 북주군의 후방으로 빠르게 사라졌어. 그녀가 나타난 이상 북주군에게는 이제부터 악몽 같은 시간이 기다리고 있었지. 온달과 평강이 함께 서 있는 전장은 언제나 그랬듯 다시 한번 고구려의 전설로 남게 될 거였어. 평강은 불길에 휩싸인 병참기지 한가운데 서 있었어. 푸른 머리칼은 흩날리는 불꽃과 연기에 섞여 마치 푸른 악마의 강림을 보는 듯 했지. 그녀의 얼굴과 몸 곳곳에는 적군의 피가 튀어번져 있었고 그 피는 그녀의 창백한 피부와 강렬한 대비를 이루며 더욱 공포스러운 분위기를 만들었어. 그녀의 시선이 닿는 곳마다 북주군 병사들은 두려움에 떨었어. 그들에게 평강은 더 이상 단순한 적이 아니라 죽음 그 자체였으니까. 평강은 병사들이 공포에 질려 뒤엉키며 도망치는 모습을 냉혹한 눈빛으로 바라봤지. 한 놈도 놓치지 마라. 북주군은 오늘 끝이다. 삼조고 전사들은 그녀의 지휘 아래 맹렬히 달려들었어. 병참기지는 한순간에 비명과 절규, 피와 연기 속에 휩싸였지. 창고들은 잇따라 폭발하며 밤하늘을 밝히는 불길 속으로 사라졌고 보급마차는 화염 속에서 뼈대만 남은 채 녹아내렸어. 살려줘. 저 푸른머리 악마를 피해. 병사들은 뒤엉키며 도망치려 했지만 어느 방향으로 도망치든 삼조고 전사들의 칼날이 기다리고 있었어. 평강은 그 혼란의 중심에서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잔혹하게 적의 심장을 찌르고 베었지. 그녀는 칼끝을 높이 들어 병사들에게 외쳤어. 들어라, 북주군. 이곳에 들어온 이상 살아 돌아갈 자는 아무도 없다. 북주군 병사들의 눈동자에선 생기가 사라졌고 절망과 두려움만이 남았지. 그들의 무기는 이미 땅바닥에 떨어져 있었고 무릎을 꿇고 목숨을 구걸하는 모습조차 보였어. 하지만 평강의 얼굴엔 자비라고는 없었지. 놈들의 눈에서 두려움이 보인다. 놈들이 두려워하는 한 우리의 칼날은 멈추지 않는다. 삼조고 전사들은 그녀의 명령에 따라 더욱 무자비하게 움직였어. 병참기지의 마지막 불길이 타오르며 북주군의 병사들은 결국 공포 속에서 하나둘 무너져 갔지. 마침내 불타는 폐허 위의 평강은 천천히 숨을 골랐어. 그녀의 얼굴엔 어느새 잔혹한 미소가 떠올랐고 밤하늘을 배경으로 섰던 그녀의 모습은 이제 전설처럼 각인되었지. 이게 바로 전쟁이다. 나를 두려워하라. 이제부터 나
평강이 너희들의 죽음이다. 그녀의 차갑고 강렬한 외침은 전장을 가득 채우며 북주군의 마지막 희망마저 불태워버렸어. 온달은 요소 벌판 위에서 흔들림 없이 적을 응시하고 있었어. 그의 얼굴에는 조금의 초조함도 없었지. 이미 그는 이 전투가 처음부터 속도전이 아니라 인내의 싸움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 북주군 장수들은 하루가 다르게 말라가는 군량과 평강에 끈질긴 후방 습격에 불안해져 갔지. 북주의 대장군은 초조한 눈으로 전장을 내려다보며 고함을 질렀어. 어찌 고구려 놈들은 움직이지 않는 것이냐. 이대로 있다간 우리 군이 스스로 붕괴될 것이다. 장수들은 이를 갈며 고구려군을 바라봤지만 개마무사들의 철갑은 햇빛 아래에서 차갑고 견고하게 빛나며 단 한 발짝도 흔들림 없이 버티고 있었어. 삼조고 전사들 역시 날카로운 창끝을 높이 들고 살기 어린 눈빛으로 적을 압도하고 있었지. 이런 철벽 진영을 무턱대고 정면 돌파한다는 것은 말 그대로 자살 행위였어. 북주군 병사들의 얼굴엔 두려움과 초조함이 뒤섞여 있었고 하루하루 떨어져가는 군량은 그들에게 점점 더 큰 압박으로 다가왔지. 결국 북주군 장군은 긴급히 본국에 증원군을 요청하는 전설을 띄웠지만 언제 도착할지는 기약이 없었어. 온달은 그런 적들의 초조함을 멀리서 바라보며 병사들에게 조용히 명령했어. 우리는 기다리기만 하면 된다. 저들은 이미 패배했다. 우리가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아도 저들은 스스로 무너질 것이다. 평강이 적의 병참선을 끊어놨으니 시간이 흐를수록 승리는 더욱 확실해진다. 그의 침착하고 단호한 명령은 병사들의 마음을 더욱 굳건하게 만들었어. 병사들은 온달의 지휘 아래 흔들림 없이 굳게 서 있었고 군진의 사기는 하늘을 찔렀지. 며칠이 더 지나자 북주군 진영에선 절망적인 소식들이 이어졌어. 군량이 바닥을 보였고 병사들은 배고픔과 두려움 속에 사기가 완전히 무너지고 있었어. 장수들은 병사들의 불만과 두려움에 휘둘리며 제대로 된 지휘도 하지 못했고 혼란만이 진영을 지배했지. 그 모습을 보던 온달은 마침내 미소를 지었어. 때가 왔다. 이제 저들은 우리가 쓸어버리기를 기다리고 있을 뿐이다. 온달의 손이 칼자루를 꽉 쥐었고 그 순간 고구려 병사들 사이에 긴장과 흥분이 파도처럼 퍼졌어. 이제 이 싸움의 종지부를 찍을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어. 북주군의 초조함과 공포는 이미 그들을 반쯤 무너뜨렸고 이제 온달의 칼날이 적의 심장을 관통할 순간이 다가온 거야. 평양성에선 평원왕의 병세가 하루가 다르게 악화되고 있었어. 야위고 수척해진 얼굴의 평원왕은 더 이상 오래 버티지 못할 것 같았지. 하지만 전장에 나가 있는 평강과 온달은 이런 위급한 상황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었어. 이게 평강의 실수라면 큰 실수였지. 태자는 초조하게 입술을 깨물며 전전긍긍했어. 요동 전투는 평강과 온달의 압도적 우세로 진행되고 있었고 이제 곧 대승의 소식이 평양성으로 전해질 게 분명했거든. 큰일이군. 태왕전하의 병세가 이렇게 위독한데 만약 지금 승전 소식이 전해지면 저 평강이 그대로 돌아와 태왕의 자리를 차지할 것이다. 온달과 평강이 다시 돌아오면 모든 게 끝난다. 대책을 세워라. 태자는 자신의 책사들과 신복들을 긴급히 모아 머리를 맞댔어. 침묵 속에 갑자기 책사 한 명이 신중히 입을 열었지. 태자 전하. 태자는 초조한 얼굴로 돌아보며 물었어. 그래, 어서 말하라. 책사는 태자에게 가까이 다가가 귀에 대고 조용히 말했어. 지금 평양성은 온달의 친위군과 평강의 병력이 전부 요동에 나가 있습니다. 태자는 긴장된 얼굴로 끄덕였어. 알고 있다. 책사가 다시 신중히 말을 이어갔어. 지금 평양성은 무주공산입니다. 온달도 평강도 없습니다. 전하께서는
당장 군사를 움직여 평양성을 완전히 장악하십시오. 태왕께서는 병상에 누워 어찌하지 못하실 것입니다. 태자는 순간적으로 경악하며 뒤로 물러섰어. 쿠데타를 하란 말이냐? 책사는 차분한 어조로 태자를 설득했어. 아닙니다. 이것은 쿠데타가 아니라 정당한 태자 전하의 권리를 찾는 것입니다. 태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되물었어. 가능하겠느냐? 책사는 결연한 눈빛으로 태자를 응시했어. 현재 온달과 평강의 주력 병력은 모두 요동에서 북주군과 싸우고 있습니다. 평양성은 무방비 상태입니다. 지금 우리의 병력만으로 평양성을 손쉽게 장악할 수 있습니다. 2번 다시 이런 기회는 오지 않을 것입니다. 전하, 결단하십시오. 태자는 깊은 숨을 내쉬며 눈을 질끈 감았어. 요동에선 북주군과의 최후 결전을 앞두고 있었지만 평양성에선 태자가 인생의 모든 것을 건 위험하고 결정적인 선택을 앞두고 있었어. 요동 전선, 온달은 눈앞에서 서서히 말라 죽어가는 북주군을 보며 때가 무르익었음을 깨달았어. 차갑고 날카로운 눈빛으로 병사들을 향해 힘차게 소리쳤지. 전사들이여, 저들을 보아라. 적들은 이미 지쳐있고 굶주려 있다. 더 이상 두려워할 적이 아니다. 삼조고의 깃발을 높이 들어라. 이제 적들에게 진정한 전투가 무엇인지 보여주자. 돌격하라. 온달의 함성에 오만의 개마무사들이 일제히 땅을 뒤흔들며 천천히 무겁게 북주군을 향해 진격했어. 그들의 말발굽 소리와 육중한 철갑이 내뿜는 위압감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강력했지. 마치 거대한 철벽이 움직이는 듯했어. 좌익과 우익에서는 삼조고 전사들이 푸른 깃발을 날리며 날쌔게 북주군의 옆구리를 찢으며 파고들었어. 민첩하고 날렵한 삼조고 전사들은 바람과도 같이 빠르게 적진을 파고들어 후방을 장악하기 시작했어. 평강 역시 온달이 움직이자마자 신속히 부대를 이끌고 북주군의 병참 부대를 향해 달려나갔지. 그녀는 푸른 머리를 휘날리며 전장을 질주했고 이제는 누구도 그녀를 막을 수 없었어. 다시 한번 북주군은 전장에서 완벽히 포위되고 찢겨나가고 있었어. 한편 평양성. 태자는 드디어 결단을 내리고 자리에서 분연히 일어섰어. 병력을 움직여라. 지금 당장 태왕궁을 장악하라. 태왕 전하를 안전히 모셔야 한다.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고 신하들과 병사들은 즉시 태왕궁을 향해 몰려갔어. 태자는 자신의 세력을 지키기 위해 곧바로 소노부까지 장악하라는 명령을 내렸지. 소노부를 제압하고 그들을 무력화하라. 지금 평강은 요동에 있다. 소노부를 고립시키면 평강도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될 것이다. 태자의 군사들은 순식간에 평양성 곳곳을 장악하며 움직였고 태자의 쿠데타가 평양성을 뒤흔들기 시작했어. 요동과 평양성에서 벌어지는 이 두 개의 격렬한 전투는 결국 고구려의 운명을 송두리째 뒤흔들고 있었지. 온달과 평강은 요동에서 목숨을 건 싸움을 벌이고 있었고 태자는 평양성에서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 모든 것을 내걸었어. 고구려의 운명은 이 두 개의 전장에서 결정되고 있었어. 이제 모든 것은 곧 판가름날 터였지. 전장은 이미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가장 참혹한 지옥 그 자체였어. 붉은 악마 온달은 핏빛으로 물든 칼날을 휘두르며 북주군의 전열을 끔찍하게 갈라냈어. 그의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살기는 온몸을 찌를 듯 매서웠고 그 살기를 마주한 적군은 이미 두려움에 굳어버려 아무런 저항도 못했지. 온달의 칼날이 허공을 가를 때마다 병사들의 팔다리가 허공 위로 튕겨나갔고 그의 붉은 머리카락은 피와 살점으로 끈적하게 얼룩져 있었어. 한편 평강은 푸른 머리칼을 흩날리며 냉혹하고 차가운 살육의 여신으로 적진을 헤집고 다녔어.
그녀의 얼굴엔 두려움이나 주저함 따위는 찾아볼 수 없었고 그저 오직 완벽한 파괴와 승리에 대한 열망만이 불타고 있었지. 그녀의 날카로운 검은 바람처럼 움직이며 적군의 목을 자르고 배를 갈랐어. 삼조고 전사들은 이 두 악마의 뒤를 따라 춤을 추듯 적들을 난도질했지. 그들의 움직임은 빠르고 정교했고 적군은 혼란과 공포 속에 서로를 짓밟으며 무너져 내렸어. 한때 거대한 20만의 병력이라 불렸던 북주군은 이제 아무런 조직력 없이 두려움에 사로잡힌 채 도망치는 무리로 전락했지. 개마무사는 무거운 철갑을 두른 채 서서히 그러나 확실하게 북주군을 압사시켰어. 이 무시무시한 철벽 앞에선 아무리 강한 병사도 아무리 많은 숫자도 아무 소용없었지. 그들은 침착하게 전진했고 적들의 저항을 처절하게 짓밟으며 사정없이 짓눌렀어. 살려줘, 제발 살려줘, 악마가 나타났어. 북주군의 절규와 비명은 온 들판을 가득 메웠지만 누구도 그들을 구원해주지 않았어. 적들의 목소리는 이내 끊어지고 피의 강이 전장 위를 붉게 물들였지. 붉은 악마 온달과 푸른 악마 평강은 잔혹한 전장의 중심에서 서로를 한번 바라봤어. 그 눈빛 속에는 처연한 슬픔과 끝없는 광기, 그리고 지울 수 없는 운명의 끈이 엉켜 있었지. 하지만 곧 그들은 다시 칼을 높이 들어 적들을 향해 몸을 던졌어. 그렇게 요동 전장은 붉고 푸른 두 악마가 펼친 끔찍하고 잔혹한 지옥의 연회가 되어 버렸고 북주군의 20만 대군은 처절하고 비참하게 전멸했어. 이 전설적인 학살과 승리는 고구려의 역사에 영원히 남을 처참한 전투로 기록되었고 붉은 악마와 푸른 악마의 이름은 이제 누구도 잊을 수 없는 공포의 전설로 영원히 남게 되었지.